주목해야 될 이슈들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봤고, 우리 알파고 씨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한국이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어디에 자리매김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. 그럼 우리 이인호 이사장님께서 좀 종합적으로 우리 한국이 처한 도전, 한국이 앞으로 10년간 어떻게 나가야 되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. 예, 감사합니다. 이 오준 대사님께서는 좀 거시적인 시각에서 그 문제를 그 8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해주셨는데, 뭐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다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 내용이었고, 그 다음에 그 알파고는 아주 참 신선한 그런 그 시각에서 이 문제 제기와 어느 면에서는 그 이 대안을 내주는데, 그 마지막에 그리고 인재를 수출할 수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데, 참 그 신선하면서도 제게는 어느 면에서는 약간 그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.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오준 대사님 발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 한 대목 한 대목 굉장히 중요한 거를 잘 그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으면, 특히 그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서 모든 게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것들 발생하는 얘기를 하셨는데, 다만 아마 시간 제약 때문에 이제 그 큰 테두리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. 그건 뭔가 하면은 이 전반적으로 그 이 인간 대 그 자연의 관계에서 지금 이제 환경이 파괴되고 있고 그 고령화되고 있고 뭐 등등 그 거대 문제, 그리고 또 인공지능의 이 도전과 이 가능성, 이런 이제 큰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움직이니까 뭐 그 이 세계화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그 이 정보 교통혁명하고 연결된 거고요. 그런데 이제 그거는 조금 다루지 않고 넘어가신 것 같아요. 몰라서가 아니라 아마 시간 제약으로 봅니다.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조금 큰 테두리에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아갈 10년대를 생각하는데, 저는 조금 이 비관적인 편입니다.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, 지금 우리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거대하고 깊고 복잡한 거에 비해서 해결하는 이 능력은 급속하게 파괴되고 있다. 그렇게 저는 봅니다. 무슨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난 뭐 100년간이랄까 우리가 소위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키워드로 해서 그 문제 해결 방식을 많이 모색을 해왔고, 이 세계에 지금 뭐 200개에 가까운 나라들이 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고 있지만은 지난 한 그 15년 사이에 이 세계의 추세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가 도전을 받으면서 급속하게 파괴되고 있고, 거기에 그밖에 다른 대안이 나오고 있지 않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이 세계화하고 그 맞물리면서 이제는 옛날에 이제 제국 체제가 무너지면서 주권 국가별로 해서 문제를 어느 정도 다뤄왔고, 그다음에 이제 2차 대전 이후는 이 냉전 가운데에서도 이 소련이 이제 공산 진영에서 또 미국이 이 자유 진영에서 말하자면 약간의 이 좋은 의미의 경찰 국가 노릇을 하면서 이 갈등이 그냥 폭발하는 거를 그렇게 하지 않게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왔는데, 지금 그 시대가 다 끝나고 이제 중국하고 그 미국하고의 그 관계는 아까도 그 오준 대사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역 등 뭐 긴밀하게 그 관계가 얽혀 있지만은 그 어느 쪽도 예전같이 이 경찰, 좋은 의미의 경찰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고 할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. 그와 반면에 지금 이제 국경이나 문화 경계선을 넘어서 이 난민조차 비행기 타고 다니는 시절이 돼 있으니까 이 권리의식, 그 민주주의 의식의 한 부분이죠. 나도 그 동등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는 인간이다. 이런 그 의식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 있는데, 이 불평등은 바로 그 오준 대사가 말씀하셨듯이 깊어갔단 말이에요. 그건 결국은 이 인류 전반적으로 그 문제 해결 능력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하는 얘기고, 이거는 엄청난 그 폭발성을 지닌 그런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
이 제국 체제, 주권 국가 체제 이런 거 다 무너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다시 무정부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그 이 시대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면이 있습니다. 지금 민주주의의 확산 효과가 모두 그 권리 의식은 높아졌지만은 그 민주주의 체제를 하기 위해서 져야 할 책임이 뭐고 또 민주주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 경제적인 여건이 충족돼야 되느냐 그리고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힘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 인간의 그 이 지혜랄까 그거를 모아서 이 생산적으로 그 활성화하는 그건 굉장히 줄어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참 역설적이게도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고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고 옛날보다 엄청난 부를 그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지만은 이 사회 갈등이라고 하는 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게 그 불평등의 폭이라는 게 아직도 정말 굶어 죽고 얼어 죽고 하는 거를 면하지 못한 사람하고 반대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제 의식은 달라졌어요. 2차 대전 이후에 제 기억으로 미국이라는 한 나라가 세계 자원의 약 80%를 소모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또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어요. 그때는 이제 이 세계화라는 게 그렇게 높은 수준까지 추진되지는 않았고 각 지역 또는 각 뭐 부족이라든가 이 공동체들이 자기 나름대로 문제 해결을 하면서 안 되면은 뭐 종교의 힘을 빌어가지고 소환한다든가 그나마 그런 게 있었고 이제 그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미국이나 소련이라고 하는 게 거대 파워가 이 문제들이 밖으로 터져 나오지 못하게 그 억제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억제하면서 또 동도 좋습니다. 예를 들면은 2차 대전 이후에 이 파괴된 그 경제 속에서 전승국들도 굶어갈 때 미국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잉여 식량을 동원해서 유럽을 먹임으로써 공산화가 되는 걸 막는다든가 그 긍정 기능도 했는데 지금은 이 트럼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건 하기 싫다 이제 못하겠다 하는 게 왔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거는 다시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데 역시 다시 본래 인간이 어떻게 생존했느냐 하는 걸로 돌아가서 사람이라는 게 결국 서로 돕고 살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다시 인식하고 이 제도에 의존하고 정치에 의존하고 하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하는 걸 깨달으면서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남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거를 자각하면서 그쪽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.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 알파고가 아주 그 중요한 그 지적을 했는데 사실 한국이 수출할 거 하고 하는데 이제는 인력 수출밖에 없지 않느냐. 제가 아주 그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면서도 제가 그 아까 말씀 약간 충격이고 섬뜩하게 들렸다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그 잘 나가는 나라로 한 2, 3년 전까지도 그 인식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국가 공동체로 파괴가 되고 있어요. 그렇게 되면 그 인력 수출이라는 것이 잘못되면은 저 유태인들의 디아스포라 같이 돼가지고 이 나라는 없는 사람들이 재주 있게 전 세계에 낭민으로 살면서 자기 문화적인 무슨 지적인 뭐를 발휘하는 이런 것까지 가게 되지 않느냐 그런 이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새 정부가 민주주의 형식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이 민주적으로 그 선출된 대통령인데 불행히도 그 대통령이나 지금 집권하는 세력의 그 의식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 전에 뭐 레닌주의식의 소위 아방가르드 혁명론에 사로잡혀 있거나 또 반대로 그와 또 정반대 히틀러의 종족주의 비슷한 또 이 민족지상주의 이게 배합이 돼가지고 지금 사회가 그동안 쭉 싸우고 지녀왔고 쌓아왔던 소위 민주주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를 민주주의 이름으로 완전히 파괴하고 있는 그런 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사회 분열이 너무 심해졌다.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이제는 한국의 목소리라는 게 거의 들리지 않고
우리 운명이라는 것이 19세기처럼 다시 또 그 이 주변의 열강들이 어떻게 결정하는 게 따라서 이 결정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그 공포심이 될 정도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. 그렇게 되면은 정말 그 인력 수출이라는 게 국가가 굳건하게 계획을 해서 재능을 키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 수출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각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 흩어져 나가는 그런 비참한 현상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. 제가 그런 이 생각까지 해봤어요.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다시 결국은 인간이 살아남으려면은 서로 죽이고 그 싸우는 것보다는 경쟁이 불가피하지만도 경쟁을 하는 속에서도 서로 협동하고 돕고 서로 이해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. 이 뭐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그 이 사상 체계는 다 있는 거지만 뭐 그 골든 룰이라고도 하고 뭐 하지만 서로의 입장을 바꿔가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그런 면에서 이 관용을 하는 그런 식의 도덕적인 사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그것이 완전히 마비됐다는 게 이번에 결국은 그 법의 지식을 이용을 해서 법망을 피해가면서 가진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런 현상에서 지금 나타났습니다. 이거는 뭐 이 정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데까지 지금 한국의 한편에서는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모든 그 요소들을 다시 살려서 나라도 살고 또 이 국제사회에 그 기여를 하고 하는 일이 지금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새로 시작이 돼야 된다. 그런 그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10년이라는 거는 무슨 이 sea change랄까 무슨 new normal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상징하듯이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게임 법칙들이 다 깨져나간 상태에서 새로 극한 상황에 직면해서도 인간이 어떻게 인간으로서 파괴되지 않고 살아남는가를 이 각 개인의 수준에서 그리고 지역, 공동체, 가족, 단위 이런 데서도 치열하게 모색을 해야지 국가나 정치 또는 세계 질서 이런 것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. 물론 그런 데 대한 기대를 질 수는 없습니다. 그러나 아시다시피 민주주의가 이제 파괴되는 이 원인 가운데 하나가 옛날에는 무식하고 권위주의 전통 때문에 참정권을 주어도 어른들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 또는 고무신 두 짝이면은 표를 팔고 하는 게 문제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 매스 미디어의 위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의식을 그대로 지배를 하고 하니까 오히려 그 참여 정치라고 하는 게 이 고약한 금권력을 가진 몇 사람의 이 독재를 도와주는 그런 식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본래의 의미의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도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보면 원시공동체의 수준에서부터 인류가 다시 반성을 하면서 이제 인류 공통의 문제들, 환경 문제 이런 것 같은 거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합의해서 해결하는 그런 지혜를 다시 짜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이상입니다.